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대만 TSMC의 보조금이 50억 달러인 것에 비해서도 더 큰 규모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에 수입 물가가 2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월보다 1.2%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13일 개최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 빅3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식품업계 간담회 제분업체까지 참여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고요. 저희와 오늘 방송에서는 히든 종목도 2개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테마 리포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1분기 유망한 테마 4가지에 대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도 매일 장의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초록밴드와 공개방송까지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오늘 조금 더워서 벗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가 때문에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지수는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후장까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버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늘 초록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사실 이번 주 국내 시황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 장은 조금 낙폭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힘을 못 받은 탄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국내 시황부터 짚어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죠. 코스피 36.87포인트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2700선이 갑자기 무너졌고요. 하루 만에. 그리고 코스닥 880선을 지금 위태롭게 건드리고 있죠. 7.4포인트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즉 지금 현재 강한 PPI 영향, 특히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물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스피의 수급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수급 양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5,432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121억 원 매도, 외국인 5,519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좋은 그 보조금 소식에도 불구하고 1.62% 빠져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 SK하이닉스 여기에서 그래도 약보합으로 0.25% 나왔습니다. 먼저 빠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여기서는 저가 매수세 약간 좀 눌림목에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3.25% 빠졌고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부문 전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83%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현대차도 역시 1.59% 빠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거의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수급도 역시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1,643억 원 매수, 기관은 506억 원 매도, 외국인 1,060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3% 그리고 1.81% 각각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2차 전지도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HLB 지금 0.78% 빠져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도 일부 종양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18% 역시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약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HPSP, 자, 반도체 장비주 여기서 보면 0.38% 올라가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AI 반도체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지금의 시점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섹터들이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한 모습이고요. 잠시 뒤에 자세한 섹터별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 영향이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PPI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 같은데요. 미국 시황과 함께 중국 시황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황, 양대 시황 한번 보죠. 중국 시황. 자, 인프라 계획 말고 더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 지금 다 부양책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는 인프라를 좀 더 개선하겠다. 양에서 나온 게 기본적인 게 이거였죠. 자,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건설. 그 다음에 각종 인프라.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올려줄게. 즉, 이게 부동산에서 힘든 그 업체들을 이쪽으로 이제 이끌어내가지고선 여기를 이제 어떻게든 보전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미국은 PPI는 높아. 그런데 실업률, 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역대급으로 더 낮아지다 보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금리 인하가 안 돼요. 자, 그러다가 더 문제가 뭐다? 이게 FOMC가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께서 보실 때 야, 이거 아무래도 지금 금리 내리는 건 좀 이럴 것 같아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중국 지금 중요한 거. 자, 샹하이는 지금 현재 3흑이 나왔습니다. 3흑 3일 연속으로 이제 흑이 나오고 거기다가 하락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금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에 이 갭을 메꾸는 이 자리까지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요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디서 과연 또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현재 이 자리가 이 저항대가 굉장히 뚫기가 어려운 자리라는 거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전전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길게 지리한 이런 박스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H지수 지금 현재도 2% 이상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 부동산 영향이 특히 큽니다. 부동산. 이거를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이걸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가건지수 자체는 지금 거의 뭐 제자리에서 보합세를 들여왔는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 자, 그런데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 내에서 과연 반도체 TSMC가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바로 병목 현상, 반도체 병목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기 힘들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반도체 움직이는 거. 자, 궁금하신 게 있다 앞으로. 그러면은 8시에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미국장입니다. 미국장 시황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크게 떨어졌죠. 생각보다 떨어졌다가 아래꼬리를 주고 당겨 올린 다우존스. 현재 이 자리를 볼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에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여기가 아니군요. 지금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끝이 이제 어떻게든 버티고서는 다시 올리려고 그런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 여기도 역시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 요 박스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거.
그다음에 S&P 500은 지금 5,200선을 어떻게든 올라가려는 움직임, 그다음에 올라가지 않게 막으려는 움직임들, 이게 지금 또 움직이고 있다. 아주 완만한 이런 상승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틀 연속 이렇게 아주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이 대만의 가건 지수가 만약에 운이 없어가지고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고 이제 TSMC가 그만큼 더 이제 힘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문제, 자, 엔비디아 떨어졌죠. 엔비디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AMD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걸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장, 오늘의 미국장 금요일이죠. 별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장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비를 조금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엠브레이어, 요거는 이제 그 이태리 항공회사죠.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호하우스. 지금 봤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제 산업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해가지고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너지, 요거 이제 해상의 발전, 신재생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도 지금 봤을 때는 자비라고 인브레이어 정도를 보고, 그다음 RLX를 지금 보고 있다. 요거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시황과 함께 중국 시황도 짚어봤고요. 미국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PPI 지수를 체크를 해보면서 실업률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간밤에 있었던 이 미국 시황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8시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들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공개 방송 함께하시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오늘장 중요한 헤드라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들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들 4가지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헤드라인들 한번 짚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장 이슈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현대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SDV 전환 1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 자, 중국의 저가 공세 관련돼 있는 이야기. 그다음 네 번째, 자, 건설 관련 종목들. 요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SDV 전환을 1년 앞둔 현대차. 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차량 요거를 개발한다. 여기에 대해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1년 남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현대차가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하게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탑3죠. 네. 글로벌 3대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90년대 당시 IMF 터졌을 때만 해도 현대차라는 거 없어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흡수될 거다 이런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나돌았던 시절에,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지금은 글로벌 탑3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다른 데를 이제 집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가 됐죠. 자, 역대급의 R&D 투자로 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래 모빌리티. 자, 모빌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 UAM, 자, 도심공항, 도심항공,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드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로봇으로 해가지고서 로봇이 가는 거, 로봇으로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핵심 산업에서는 더욱더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린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초격차라는 거를 지금부터 또 여기서 현대차도 이제 보여주려 한다. 어디서? 이제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까지 했을 때 집행된 투자금만 거의 4조 1,391억 원이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이만큼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4조 9,092억 원, 거의 5조 원대까지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이전에 있던 3조 5천억에서 지금 거의 뭐 5조 원대까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R&D를 당겨 올린다. 즉 R&D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자동차 특히 완성차 업체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현대차 말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겠냐. 자, 요거 좀 지우면서 얘기하죠. 잠깐. 자, 요걸 좀 잠깐 지우면서 보고. 자,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만 볼 것이냐 섹터에서 완성차만 보느냐 아니죠. 자, 완성차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다? 스마트 팩토리. 자, 일단은 중요한 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 바로 노조 문제. 우리가 늘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노조 문제가 항상 우리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걸 지금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로봇. 자, 로봇을 지금 또 해가지고서 가지고 있죠.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을 또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역시 파생이 되는 거죠. 로봇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웃기게도 방산으로 갑니다. 방산. 자, 방산이 왜 나오느냐. 저출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출산이 나오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에 와 있어요. 저출산 시대. 저출산 시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제 앞으로 미래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드론이 나온다. 드론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 모빌리티가 역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도 역시 봐야 되는 거고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으로 가는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현대전의 전장에서 나오는 무선통신 특히 이제 중요하죠. 무선통신 관련된 것들을 또 다시 봐야 된다. 자, 현대차하고 연결되는 것들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나가야 이제 또 갈 수가 있다. 생각보다 자동차로만 생각했던 이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분야가 앞으로는 이제 완성차 분야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퍼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나면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알고 싶으시다면 8시에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수주 잭팟이라더니 잠잠 많네요. 자, 오늘은 지금 건설 관련 종목이 2개나 나와요. 건설이 2개나 나와요. 아, 이거 정말 힘들죠. 자,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만 전부 집중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Mr. Everything 뭐든지 말만 해라라고 얘기했던 우리 MBS 무함마드 빈 살만 우리 왕세자께서 뭐라 그랬냐. 말은 이렇게 뻑 해놓고서는 정작 얼마까지 갔느냐. 수주했는 게 기껏해봤자 한 12억 불 정도. 자, 12억 불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받은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떴던 것들 자, 네옴시티 관련주 있죠.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자, 한미글로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히림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 쭉쭉쭉쭉 나온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 뭐 도화 엔지니어링도 들어가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있었으며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그동안 플랜트 많이 세웠던 그 건설업체들 현대, 삼성, 현대건설에다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자,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 안 갑니다. 얘네들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 자, 얘네들은 뭐냐? 플랜트만 만들었어. 얘네들은 플랜트만 만들었지 이 신도시 공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종목은 뭐다? 따로 있다는 얘기지. 이게. 얘네들 가는 종목은 따로 있어요. 플랜트 관련 종목을 여기에 엮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네옴시티에 대해서 되는 관련 종목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자, EPC라고 그러죠, 우리. EPC,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앤 컨스트럭션. 제가 해외 공사 자그마치 1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이거 알죠? 플랜트만 3개 줬습니다. 자, EPC, 엔지니어링, 설계 담당이 누구냐? 여기 아까 나왔던 한미글로벌 나오고 있고. 프로큐어먼트, 여기에 대한 것들. 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현지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빠지선에 띄워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구조물 들고 가는 그런 업체들이 또 나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
알아야죠. 누구냐? 요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세 번째 건설. 건설은 이 플랜트를 짓는 이런 업체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다른 해외 건설 경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자, 요 두 개, P와 C에 대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업체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초록 밴드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고 일어났더니 또 떨어졌네. 자, 중국 저가 공세에 맥을 못 추는 테슬라. 지금 전기차 관련 얘기인데. 자, 테슬라. 자, 테슬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CT에서 뭐라 그랬냐? 아, 웰스파고군요. 웰스파고가 뭐라 그랬냐? 웰스파고 왈. 자, 테슬라 망해라 그러고서는 너는 44달러까지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아주 폭언을 했죠. 그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나가지고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수요 둔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 전기차 기업들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리비안 빼고 전부 다 떨어졌죠. 자, 니콜라는 수소차였고 니콜라는 수소차, 요거는 수소차, 요거 빼고는 지금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 주가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저가 공세까지 지금 더해져 가지고서는 자, LFP 배터리를 달고 있는 이 종목들이 결국은 그렇게 이 차들이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 수출까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홍콩 증시에 자, H지수에서는 뭐라 그랬냐? BYD부터 해가지고서는 저가에 들어 샤오미. 자, 샤오미가 지금 자동차 지금 새로 만들죠. 내년 다음 달부터 해가지고 하고 2분기에 샤오미가 이제 또 여기에다가 샤오미 차가 나옵니다. 샤오미 전기차가 나옵니다. 전기차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는 중국은 거의 대부분 중국은 전기차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내연기관차를 앞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여기 무료 방송에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드렸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얘기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다? 자율주행. 첫째는 자율주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부가사업, 충전 사업부터 해서 충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이쪽을 해가지고서는 올라가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테슬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얘네 둘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전하고 기가팩토리 관련 종목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아주 어이가 없게도 지금 클레임이 전기차 클레임 걸리고 있는데 전기차 클레임도 좀 풀어야 된다. 이것들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충전이라든가 그다음 기가팩토리 관련주 요거 뭐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또 다른 섹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요 섹터들 요거는 제가 따로 초록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 자, 대학가를 덮친 공사비 분쟁. 자, 현재 건설 관련주들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아까 나왔던 네옴시티하고도 걸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해외. 근데 해외 나가도 볼 거 없다. 제가 볼 때는 해외 나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세종시에다가 서울대 세종 캠퍼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안 맞아가지고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또 다른 섹터, 금융 섹터가 결국은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금융이 들어가느냐? 위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PEF 이런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건데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가 섹터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섹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또 걸리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정확히 여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궁금하시다면 초록밴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면 초록밴드.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장의 헤드라인들 4가지를 선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가 요즘
너무 좀 안 좋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관련해서는 대선 이슈가 올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 전기차 업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기차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그리고 계륵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들고 가자니 아깝고 그런 상황에 와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다? 리튬이 얼마나 잘 공급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알버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리튬 관련 종목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현재 전기차는 조정을 받아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나중에 초록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리튬 가격 동향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정이 와도 괜찮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분석까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섹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전문가님? 네, 그동안 해가지고서 금요일에는 항상 내 맘대로 알려줬죠. 네. 자, 중요한 얘기 그동안에 가장 핫했던 거 올해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거 요거 삼성에서 한다는 유리기판. 자,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래스로 되어 있는 기판이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죠. 유리기판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 유리기판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회로하고 기판 사이에 붙어 있는 인터포저라고 부르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우리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라디오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 있냐? 부품들이 이렇게 위에 있고 밑에는 어떻게 되냐? 전자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뭐 2개,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죠. 콘덴서도 있고 저항도 있고 뭐 트랜지스터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는데 아주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까지 밑으로 쭉쭉 내려오죠. 이렇게 밑으로 나오면은 요 밑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잘라내고 납땜질 했어요. 우리는 전부. 납땜질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일반적인 회로였다. 자, 요걸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요거. 그랬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즘은 여기에서 자, 위에 부품들이 있어. 자, 이게 부품이 그냥 부품이 아니라 자, 이런 회로 기판이죠. 회로 기판들이 쭉 있습니다. 자, 회로 기판들이 있고 메모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여기다 그냥 붙이는 이게 이제 밑에 판이 있으면은 그냥 판에 붙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이 다리가 여기에 바로 접합이 됐을 때 바로 쉽게 접합이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얘가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회로에 과부하가 생겨요. 생각보다. 그다음 2번째가 뭐냐?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요 좁은 요 사이로 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거나 발열을 시킬 수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새로운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부품들이 있다. 그러면은 칩들이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인터포저라는 애가 여기 딱 끼어 있고 요 밑에 기판이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인터포저라는 얘가 뭐냐? 얘가 이제 인터포저가 되고 얘를 이제 이렇게 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판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째 이야기. 2번째 이야기로 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수지와 실리콘. 수지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재가 있었고 인터포저의 종류가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기존에는 수지, 플라스틱하고 실리콘 2가지 타입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생각보다 장단점이 있었다. 자, 수지의 장점은 뭐냐? 플라스틱의 장점은 엄청나게 쌌다. 가격이 저렴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다? 얘는
잘 휘어져. 잘 휘어집니다. 휘어짐이 심하다.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꼭 보면은 불량률을 높이는 주범이 바로 이 수지로 된 인터포저였다. 그리고 발열도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지금은 실리콘으로 바꿨습니다. 그 삼성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대부분의 그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게 했냐, 실리콘으로 갔는데, 실리콘은 뭐냐, 비싸지만 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짱짱하게 안 휘어지죠. 그렇게 휘어지지 않고 그는 모양이 좋은 그런 거고, 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열도 꽤 잘 빼줬어요. 꽤 잘 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까지 가고, 2나노까지 갔죠. 자, 이렇게까지 갔더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정밀 그런 공정이 나오면서 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열이 엄청나게 생기죠. 열이 엄청나게 발생했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실리콘을 썼더니 어떻게 했냐, 얘가 너무 딱딱하니까 여기에 이 인터포저에다가 회로를 붙이니까 깨집니다. 인터포저가 깨지는 사태가 벌어지죠. 깨집니다. 자,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들어가죠. 세 번째로, 인터포저를 그러면은 다른 물질로 만들어 보자 하고 5만 가지 물건을 가지고서 물질로 다 실험을 해본 결과, 정말로 웃기게도 인터포저를 유리로 만들어 보자, 유리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서 나온 게 바로 유리기판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유리가 어떻게 됐냐, 수지보다는 비싸지만 실리콘보다는 싸네. 첫 번째 요게 되는 거죠. 가격은 중간. 자, 유리는 가격은 중간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경도도 중간. 자, 그러니까 수지만큼, 즉 플라스틱만큼은 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리콘만큼 너무 딱딱해가지고서는 깨지거나 부러지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유리가 탄력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탄력이 있다. 탄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실리콘이 이거보다 더 딱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면 부러지기가 쉽고 금이 가는데, 유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아. 그러니까 얘도 써도 돼. 그 다음 또 유리의 가장 큰 특징. 자, 유리 냄비를 쓰면 뭐가 좋죠? 열이 잘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됨.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열기를 바로바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인터포저를 유리로 만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기존의 실리콘보다는 안정성과 그 다음에 전력 효율도 높았다. 이게 지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자, 수율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효율도 생각보다는 높여줄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 유리 인터포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포저를 가지고 유리기판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서 넘어가게 된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차량 전장 회로와 집적 메모리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구글에서 제가 지금 찾아온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로직,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CPU나 MPU 이런 유닛, 차량 전장 관련된 프로세서가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램이 올라가죠. 메모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터포저는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수많은 요 점들,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다리죠. 우리 이제 보면은 진해같이, 자, 요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는 이 다리들,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위에 인터포저가 이렇게 쫙 깔려 있으면은, 그러는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으로 된, 자, 여기에 사이에 금박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나노가 커가지고서는 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2나노, 3나노 이러니까 금이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가운데 여기 밑에 있는 수많은 이 다리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기판하고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 인터포저가 어떻게 된 게 이게 바로 유리 인터포저의 그 기본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또 다른 2층짜리 기판, 2층 기판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6층 기판인데 요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MCU, 자, 차량 전장 부품, 그다음에 SD램이 또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아주 또 위아래로 또 연결되어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그 패키징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회로의 모습.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칩, 요 칩 안에 있는 요런 칩 안에 있는 그거의 구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MCU가 들어가고 그 안에 또 SD램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 식 SDRM이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이게 또 여기에 안에 인터포저가 또 이런 식으로 깔린다. 자, 인터포저가 여기 또 이런 식으로 깔리고 요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자세히 보면 AU 범프 그래가지고 금으로 된 범퍼를 항상 넣어놓고 있다. 요게 금으로 된 범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SDRM이 여기 있으면 그 밑에 인터포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서 자, 중계자가 이게 한마디로 이제 기판하고 요거를 중계해주는 역할인데 또다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섹터 이슈 유리기판 삼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 첫 번째. 자, 유리기판은 삼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글로벌 경쟁이 심하고 특히 두 번째 미국에서 같은 경우 AMAT, Applied Material. 자, 얘네들은 지금 원천 그 기술 개발에서 안 빠진 데가 없어. 얘네들. 다음 두 번째 LPKF. 독일 회사죠. 얘네들도 유리기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닝. 자, 얘네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닝도 굉장히 중요해. 얘네들도 지금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데가 현재는 앱솔릭스. 앱솔릭스가 현재로서는 이 업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고 양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양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양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유리 관련주를 했을 때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유리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뜰 관련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현재 유리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업체들이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보는 거. 이 종목 왜 제목이 없냐고요? 히든이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꺾어져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종목, 재료 종목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강한 이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으시다. 요거 알고 싶으시면 초록밴드로 오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섹터는 유리기판 알아봤고요. 유리기판 그 구조부터 어떻게 또 앞으로의 시장 동향이 흘러갈지 그리고 마지막에 섹터 관련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도 유리기판 내에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매일같이 오전 8시 공개 방송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2교시 시간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발굴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강세 테마들에 대한 분석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 미국 주식이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32%대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역시나 34%대 수익률 거두고 있는 반도체 종목입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저희가 2월 14일 공략한 이후로 상한가까지 만들어낸 종목이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64%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였던 GST가 80% 가까운 수익률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은 전해질 관련된 종목입니다. 88,000원대 매수를 해서 38만 원대에 매도 완료한 307%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히든 종목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에서 테마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 한번 선정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일단은 비대면 진료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속보 나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 중요하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다음 조선, 오늘 조선이 조금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반도체 섹터들 그쪽에서 일부 지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재밌는 게 철강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거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정유화학. 자, 정유화학이 또 다시 이틀 연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SG. 자, SG 그리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 세 번째는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종목 장세로 돌아가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다는 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SG입니다. SG 여러 가지 그룹 회사들이 있는데 자회사들이 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재건 참여할 것이다. 요 아스콘을 지금 공급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아스콘 공급한다. 요것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크게 될 것이다 싶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9.81%까지 올라간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가 어제 나왔던 건데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선 상한가까지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사실은 SG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쪽 관련된 회사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그 여기에 움직이는 좀 투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은 크지 않은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번 이렇게 휘청휘청하고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솔트룩스죠. 솔트룩스. 자, 요거 지금 현재 AI 부문이죠. AI 부문. 얘는 AI 관련주인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언어로 되어 있는 랭귀지, 즉 언어로 하는 AI 부문에서 35B 이하의 AI 부문의 콘테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솔트룩스의 그 프로그램이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급등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최고점은 25.72%까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솔트룩스는 옛날부터 해가지고선 이렇게 거래량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번 이게 이 파동들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봤을 때 딱 쪼갰을 때 자,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번 올라가고 여기도 최소한 투픽을 만들어줬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파동을 한 번씩 만들어줬다. 전형적인 세력주죠.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그 어떠한 하나의 모습을 잡았다, 하나의 재료를 잡았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세 번째 LS 네트워크스인데 참 LS 네트워크스 특징이 참 웃깁니다. 자, 이게 LG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LG, GS, LX, LS. 자, 아무튼 뭐 옛날 그 우리 럭키금성, 예, 이 아주 고전적인 이름이죠. LG그룹이라고 불렸던 이 회사들 특징이 뭐였느냐. 참 지지리도 자, 금융권하고는 안 맞았습니다. 금융하고는 인연이 없었다. 인연이 없는 회사였다. LG카드도 신한에 넘겼고 보람은행도 IMF 때 한번 말아먹었던 적이 있던 경우였는데 이베스트 증권을 다시 또 이제 LS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이베스트 증권의 최대 주주로 다시금 등록을 했다. 한번 했다가 나왔다가 다시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번엔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급등을 해서 최고점 17.97%까지 이 LS 네트워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그때마다 해가지고서는 강하게 자
상을 여러 번 치는 이런 상당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력이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재미있는 모습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 강세 테마들 짚어본다면 비대면 진료부터 로봇, 또 조선주들, 그리고 AI 관련된 섹터, 또 어제에 이어서 철강과 정유화학 쪽으로도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후 장까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테마들 몇 가지만 좀 선정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오후까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AI 관련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일단 여기서 그 선박 관련된 거, 조선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AI와 선박 쪽으로 저희가 한번 좀 더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초록밴드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부터 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별이 5개 아주 좋아요. 네, 별이 5개, 5글자. 선박, 조선 관련된 저 PBR주 아주 평가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들어갈 만한 선박, 조선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선박하고 각종 해양 시설물들을 제조한다. 이런 것들도 역시 나오고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재밌는 거 미중 갈등 덕분에 지금 현재 조선 분야의 수혜를 받고 있다.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원래 자, 2가지 정도의 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거. 얘도 지금 어쩌면 갈지도 몰라요. 네옴으로. 자, 요거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해양 관련돼 가지고서 이번에 자, 해상 풍력 이쪽도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빠지는 주봉 차트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오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옆으로 기었죠. 횡보했다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많은 그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프론라이드를 생각하신다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물벼락을 한번 쫙 뒤집어 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주식은 그동안에 종목은 물벼락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서 물벼락 다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들고 계신 분들 아주 그냥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쩌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어제와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스캔하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2024년 올해 유망한 섹터 4가지를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테마 리포트, 그리고 유망한 종목 5가지씩 담겨 있으니까요. 테마 리포트 1분기에 대한 자료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곧 다가올 2분기에 대한 테마 자료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유리기판 알아봤고요. 관련된 섹터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로봇, 조선과 AI 관련된 종목들, 철강과 정유화학 쪽 짚어봤고요. 조선과 AI 쪽으로 다음 주까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조선 관련된 업종이고요. 저 PBR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밴드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